여러분, 오늘은 레이턴시와 스로풋, 즉 지연 시간과 처리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죠. 레이턴시와 스루풋의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자, 잠시 멈춰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은 이 둘의 개념을 정확히 잡아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흔한 착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처리량이 높으면 지연시간, 즉 레이턴시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둘 다 성능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 같은 말 같은데요. 정말 많이 나오는 착각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속도, 그리고 양, 볼륨, 전혀 다른 축이죠. 빨리 처리하는 것과 많이 처리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계속 가보시죠.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레이턴시입니다. 스포츠카 한 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빨리 도착하냐, 즉 빠른 응답 속도, 이게 레이턴시입니다. 반면에 처리량, 즉 스로풋은 1시간 동안 이 고속도로를 몇 대의 차량이 통과했느냐, 이게 처리량 스로풋입니다. 자, 기술적인 정의입니다. 레이턴시는 단일 요청 관점이에요. 요청 하나가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단위는 보통 밀리세컨드를 사용하고요. 사용자 관점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로풋은 단위 시간당 처리 가능한 요청의 양, TPS나 RPS,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Mbps 같은 단위를 쓰고, 이건 시스템 전체 관점의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레이턴시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지연 시간이 낮을수록 빠른 거잖아요. 스로풋은 처리량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시죠. 빠른 시스템과 많이 처리하는 시스템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로우 레이턴시, 그러나 로우 스루풋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싱글 스레드 API인 경우에는 하나를 처리하는 응답은 굉장히 빠른데 동시에 한 명밖에 처리를 못하니까 스루풋 처리량은 낮죠. 참고로 비동기 고려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처리량은 높은데 레이턴시도 높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또 대용량 배치 시스템의 경우 결과는 늦게 나오지만 하루에 수억 건을 처리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전체 처리량은 높은데 하나에 대한 결과는 느린 거죠. 즉 두 지표는 서로 독립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실무에서 중요한 어떤 목표 질문이 되겠는데요. 언제 레이턴시가 중요하고 언제 스루풋이 중요할까요? 레이턴시가 1순위인 경우는 웹서비스, 모바일 앱, 결제, 로그인, 이렇게 사람이 기다리는 작업은 레이턴시가 최우선입니다. 레이턴시의 주 지표는 P50, P95, P99 레이턴시 같이 지표를 사용하는데요. P50이란 건 전체의 50%,
P95는 전체 95%의 레이턴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가끔 느린 것에도 굉장히 민감하죠. 반면 스루풋이 1순위인 경우는 로그 수집, 스트리밍 처리, 배치 처리처럼 사람이 바로 기다리지 않는 작업에서는 전체 처리량이 더 중요합니다. 핵심 지표는 TPS, RPS 이런 거죠. 초당 트랜잭션 수, 초당 요청 수 이런 거죠. 개별건에 대한 응답이 조금 느려도 전체가 밀리지 않으면 괜찮은 경우죠. 자, 레이턴시를 줄이는 전략을 한번 보시죠. 즉, 레이턴시, 개별 요청을 더 빠르게 처리하려면 캐시와 CDN을 써서 네트워크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DB나 연산의 반복을 제거해서 응답 속도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을 최적화해서 응답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HTTP 향상된 기술을 써서 통신 오버헤드를 감소시키는 것을 레이턴시를 줄이는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루풋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즉 단위 시간당 더 많이 처리하게 하려면 대표적으로 스케일 아웃이 있죠. 수평 확장, 서버 대수를 수평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I/O 대기 시간을 활용하는 비동기 처리. 다만 CPU 바운드 작업은 비동기보다는 병렬 분산 처리가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요청을 모아서 처리하는 배치와 큐가 대표적인 스루풋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자,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니 포인트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X축은 TPS, 그러니까 총 처리량이죠. 초당 처리량이죠. 그리고 Y축은 레이턴시, 응답 시간, 대기 시간, 지연 시간이죠. TPS가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갈 때까지 레이턴시가 일정 수준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인계점이라고 하고 니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레이턴시가 확 증가해 버려요. 이 지점을 니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니라는 얘기는 사람의 무릎처럼 이렇게 꺾였다고 해서 니라고 하고요. 이 시점부터는 요청이 큐에 계속 쌓이게 되고 레이턴시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목표는 최대 TPS가 아니라 이 임계점, 니 포인트 이전의 이 안정 구간을 유지하는 게 이게 진짜 목표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 성능 향상 전략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 레이턴시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SLA는 서비스 수준 계약이라는 용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레이턴시 95%의 레이턴시는 200ms 이하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상한선을 정하죠. 사용자가 참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한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스루풋을 늘리는 전략을 고민합니다. 다시 말해 레이턴시 조건을 깨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는 P95가 200ms 이하로 돼야 된다는 조건을 깨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처리하도록 튜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써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만일에 면접에서 이런 질문 받으면 이렇게 딱 대답하시면 됩니다. 레이턴시는 개별 요청의 응답 시간이고 시간 관점이죠. 스루풋은 시스템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요청의 양, 볼륨 관점이죠. 그리고 레이턴시는 사용자 경험, 스루풋은 서버 용량에 영향을 줍니다. 이 두 지표는 상호 보완적이며 특히 니 포인트 보셨죠? 포화 구간에서는
TPS를 더 올리려고 하면 레이턴시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또 후속 질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웹페이지 로딩 속도를 개선하려면 뭘 줄여야 할까요? 서버의 처리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배치 처리 시 레이턴시와 스루풋의 관계는 오늘 내용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 질문들 충분히 답변할 수 있죠. 성능이란 건 단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레이턴시와 스루풋을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그 관점에서 성능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